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시작합니다. 음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뉴스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뉴스 파이팅.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레이더만 보면 왜 이렇게 더듬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듬더듬하게 되네요. 안테나를 켜고 여의도 레이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파이팅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뉴스 파이팅이군요. 네. 좋네요. 이렇게 영혼이 없으신지. 네. 아, 네. 다들 영혼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팀 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팀. 네. 인연을 만날 때는 소개팅. 네. 그리고 골을 넣으면 슈팅.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미팅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 일단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부터. 저는 첫 만남이라는 데 일단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만남도 있을 줄은 약간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 다 약간 스타일이 약간 자기 의견이 좀 강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뭔가 어떤 합의점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그냥 말 그대로 만났다. 만났다까지가 그냥 그 의미이자 한계 아닌가. 예. 몇 점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좀 한 80점 정도. 그래도 많이 주셨네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기운 내라는 의미에서 많이 주셨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점수는 네. 같은 점수입니다. 80점. 왜냐하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이유는 이 점수는 네. 해동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저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또 만났어야죠. 네, 만나자. 안 만나는 것보다는 예. 만나니까 이태원 특별법도 오늘 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나야 돼. 네. 그렇죠. 만남은 우연히. 그래서 만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최병철 소장께서는 뭐 또 만날까 이런 말씀하셨지만 예. 전 또 만난다. 또 만난다. 그렇죠. 우리가 팅팅은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미팅, 소개팅, 눈팅 계속돼야 됩니다. 팀 계속. 그래서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안 만난다? 네. 그럼 국민들이 압박이 대단할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보완돼야 될 건 있습니다. 네. 뭐 좀 주제를 좁히고 좀 더 다음번에는 더 편안하게 예. 굳이 뭐 배석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배석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괜히 뭐 눈치 보고 눈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배석자 없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서 저녁에 뭐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누구하고는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조국 대표하고는 고량주 2병까지 갔잖아요. 그랬죠. 대통령하고는 뭐 동동주 한 3병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술술 일이 풀리면 좋겠어요. 역시 어제 좀 드셨나 봐요. 오늘 말이 술술 나오세요. 아니요, 저는 음주 안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셔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두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준비해온 A4 용지를 읽은 거 이 자체를 두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약간 기습을 당했다. 또는 약간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미 기사로 많이 나갔지만 내용이 되게 센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이채 악명주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쏟아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난하게 그냥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얘기 다시 들은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네. 다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냥 또 그거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의미이지 한계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안 만나다가 만난 거니까 서로 그렇군요.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또 만나게 되면 네. 그게 또 아직은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안 만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로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는데 네. 지금 이태원 특별법처럼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더 이렇게 보여주면 네. 그러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보도로 접한 바는 모두 바는 한 3, 4분 정도 네. 좀 서로 이제 특담을 나누고 그렇죠. 민생을 위해서 해동을 잘하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지지층들을 의식했다. 이른바 당내의 강성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를 주장하는 네. 조국 대표와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담아서
비공개되는 회의에서는 설마 주장했다고 하지만 주장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뭐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뭐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정치권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발 안 한 이야기를 다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에서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되지 않냐 이런 점들을 이제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 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 오디오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YTN TV에 마침 출연 중이었는데 YTN. 딱 종이를 딱 꺼낼 때 네. 이 준비한 발언 자료를 꺼낼 때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굳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군요. 예정은 안 됐는데 네. 각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또 약속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듣겠다. 그래서 그 이 모두 발언이 끝날 쯤 때는 네. 예상을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걸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자리가 또 한 번은 필요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할 두 것이다. 번째는 조금 네. 덕담을 나누면서 바로 두 사람만의 비공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나면 비공개로 예.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영수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영수회담 자체가 아주 대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맞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네. 총선 직후에는 선거를 패배한 쪽은 지지율이 팍 떨어지고 이긴 쪽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지지율도 이제 확 떨어졌는데 그 1% 이제 3주차에 비해서 4주차가 1%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실은 이제 좀 아직 덜 오른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아직 총선에서 이제 보수 쪽 분들은 좀 열받아가지고 아직 이제 회복이 안 된 거고 네. 뭐 중도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뭔가 실망감을 확인한 그런 거여서 2주차까지는 지금 사실상 제자리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네. 좀 이후의 행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저는 올라갈 걸로 봐요. 이걸 올라가는 계기로. 이유가 예. 총선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여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네.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내려간 이 지역을 보면은 네. 총선에서 그나마 선전했던 서울도 그렇지만 예. 25석을 전부 싹쓸이했던 대구 경북에서도 대체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은 18석 중에서 17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이게 뭐냐면 싹쓸이를 했고 대통령에게 힘을 그나마 받쳐준 영남도 윤석열 대통령 좀 바뀌어라. 좀 소통 좀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구 서문시장 그다음에 부산 자갈치시장의 와그라노 현상이거든요. 와그라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소통까지 했고 네. 이태원 특별법도 좀 일부 수정된 이에 본회의 합의 처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지점에서 적어도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서울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와그라노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나올 것인가 이를 두고 뭐 말들이 많은데요. 나경원 당선인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원 대표는 당선인은 나갈 확률이 꽤 높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지지율이 선거 때 지지율이 팍 떨어지면 예. 선거 지나면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 그럴까요? 네. 약간 이제 선거 진 거에 열받아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등등 그런 이유로 떨어진 거기 네. 때문에 약간 평균으로 다시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게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패턴이고 네. 그런데 지금 어제 또 이제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발언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나경원 의원만 좀 얘기가 많이 되다가 유승민 전 의원도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 네. 등등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예.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거든요. 과거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김무성 대표 좋아하는 사람, 유승민 원내대표 좋아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합쳐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율을 유지하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면 이제 그게 해체가 되는데 이번에 뭐 나경원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약간 지지층이 약간 플러스가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뺄셈의 정치가 있었던 건데 이 자체가 약간 덧셈의 정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 자체가 되게 바람직하고 예. 그러려면 전대룰 개정 문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바뀌어서 당원 100%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국민을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결과이고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자, 차기 당대표로 국민의힘입니다.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나경원 17.7%, 호칭은 다 생략합니다. 네. 원희룡 14.1%, 윤상현 6.5%, 김태호 5.8%, 권영세 4%, 권성동 3%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저는 원내대표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철규 의원 상당히 유력했었는데 거의 또 유일해 보였어요. 거의 다른 대항마가 또 안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네. 김도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규 의원으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뭐 의중도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보도 내용이나 합니다. 뭐 오해를 사서는 안 되죠.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따져본다면 전당대회도 상당히 이제 조금 윤 대통령 관련성은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된 채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걸 의식하는 거죠. 국민 여론. 예. 그렇다면 일종의 김안나 3파전이 되겠느냐. 김안나.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인물 두 사람을 빼면 김안나가 되겠죠. 김태호. 그다음에 안철수, 나 나경원인데 여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인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전당대회에 안 나오면 또 상당히 지금 낙선자로서 또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변수는 이거죠. 방금 전에 우리 최병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한 현상, 유한. 유승민, 그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느냐, 네. 독대를 내서 어떤 그 독대 이후의 결과 이 반응이 전달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파의 박정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뭐 심평 변호사 이야기는 굳이 그런 안 할게요. 이건 예. 뭐 여러 왈가왈부가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일전에 한 이야기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에서는 가장 큰 변수다. 약간 덧붙이면요. 네. 뭐 대체로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배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황우여. 예, 지금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네. 구인난을 겪다가 약간 이제 그 원로급에 해당하시는 네. 그 국민의힘 고문을 이제 영입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러저러 이제 부탁 드려서 아마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 황우여 그 지금 비대위원장은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시류에 약간 영합하는 정치를 했던 분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중간에 지지율이 어려울 때 네.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면서 약간 통합과 개혁의 어떤 그런 두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스탠스를 항상 유지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이제 관리형 비대위이긴 한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냐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당심 30%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당심 70% 여론조사 30% 7대 3으로 하던 거를 이게 이제 100대 0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 그 당내 정치에만 좀 몰입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한 5대 5 가까이는 돌려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3대 7로 간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네. 최소한 5대 5 정도는 돌려야지 뭔가 좀 해보려는 거구나. 물론 이제 거꾸로 3대 7로 돌리면 더 역성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진 모르겠지만 5대 5 또는 거꾸로 3대 7 이 정도로 가야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대중적 시그널을 줄 텐데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에는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냐. 네. 그래서 약간 소장파라 그럴까요?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실과 좀 독자적인 할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약간 기용하는 조짐이 좀 있어서 네. 오히려 이런 조짐들이 있으면 앞에서 영수회담
이태원 특별법, 전대룰 개정, 예. 비대위의 소장파의 영입,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출마의 설왕설래 네. 그런 게 있으면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는 거에 한 뭐 그 총선 직전까지도 곧바로 반등을 안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런 게 겹쳐질 경우에는. 네. 예. 시너지가 나는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체로 다 좀 연결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지금의 상황과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도 굳이 반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이재명 대표 회동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또 이제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 조금 이 당 내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좀 부담스럽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오해 살 일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전달됐다고 한다면은 예.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 50%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황우 우여 비대위원장도 좀 원만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예. 이제는 윤심 의중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러면 수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인이 예. 정말 동작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사무총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윤재옥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이 예. 배준영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장동혁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총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좀 수도권을 강화하는 현상이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또 말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또 되네요. 예. 제가 수당 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수당 대원. 수당 네. 따이원. 아 이거 중국어는 아닌데. 수당. 수당 대원인데 네. 수는 뭐냐면 수도권 당대표의 대구 경북 원내대표. 아.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도 약간 볼멘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25석 싹쓸이가 됐는데 아무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고 다음 원내대표까지 TK가 가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아이 그래도 TK 아니냐. 대구 경북이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야당과 거대 야당과 대응이 가능하겠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이철규 의원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저는 상당히 대구 경북 쪽에 원내대표는 힘 실릴 수 있다. 왜? 일단은 25명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남도 무기를 실어주고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럼 수도권 의원은 따지고 보면 없죠.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 경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당 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원내대표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에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지금 예. 이제 앞에서 영수회담,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나오는 게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의 불출마가 네. 사실상 결정됐다. 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시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기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대룰 개정, 예. 그리고 소장파 비대위원 영입, 뭐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뭐 출마, 네. 나경원 출마, 안철수 출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가장 그 어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다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은 실은 약간 기존이랑은 뭔가 좀 달라지려고 하나 보네라는 거 정도의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측면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약간의 역동성이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실은 이명박 정부 중반기에 예. 당시에 무상급식 등등을 통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이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실은 오히려 그렇게 역동성을 만들어야지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실이 직접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특검 이슈 같은 경우.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도 뭔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약간 뽁짝뽁짝거리는 게 좀 커지면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좀 아무튼 그 유권자들은 한번 화를 냈으면 네. 내 화가 전달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랑 야 내가 뭐 말을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네? 네. 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건데 최근에 요 며칠간의 분위기는 뭔가 좀 내가 아무튼 해보려고 한다 네. 정도까지 된 거죠. 여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건 좀
요 몇 가지 조짐들은 예. 요것만 보면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누구냐?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그렇죠. 주시죠. 명심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앞서 소개됐던 그 같은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22대 국회죠. 네. 호칭을 생략합니다. 추미애 40.3%, 정성호 6%, 조정식 5.9%, 우원식 4.7%. 지금 이른바 포용이라 그래요. 포용. 지금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4명의 용. 네. 뭐 물론 저 대선 후보에다 용을 붙여주지만 올해가 용의 해니까 좀 과하게. F4. 그렇죠. 예. 근데 이 지금 추미애 이 당선인이 예. 40.3%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입니다. 아, 그렇게 높군요. 이게 높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또 본인과 워낙 가깝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정성호 또는 상당히 서울에서의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원식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여론을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네. 여론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른 기준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준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네.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재명 대표도 정말 거의 통제가 안 될 거다. 물론 국회의장이 통제받는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자불안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추미애 당선인 카드를 접지 않겠냐는데 지금 여론만 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게 당심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배 소장님이랑 좀 견해가 다른데요. 예.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장 뽑지가 않거든요. 예. 핵심적인 거는 아하. 민주당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171명 이제 그 뭐 진보당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본인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 걸 빼고 민주당만으로 치면 지금 171명으로 지금 됐는데요. 네. 민주당 171명의 의원들이 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 뭐 조정식, 정성호, 뭐 추미애 등등의 분들 중에서 고를 텐데 과연 추미애 의원을 뽑는 게 나을 건지 생각할 건지 여기 하나가 있고 앞에서 지금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또 뭐 이제 세옹지마가 있고 이런 게 등등인데요.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건데 네. 지금 그 4월 19일 날 영수회담을 제하고 4월 29일 날 이제 영수회담을 실제로 했죠. 예. 그래서 4월 29일을 분기점으로 영수회담 자체에 성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철규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뭐 이태원 특별법을 어제 그 이제 합의한 거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최근에 보면 네. 김남국 의원이 복당을 한다든가 야. 아니면 이제 뭐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뭐 우리 저기 김준혁 논란에 대해서 야 잘했다 뭐 양문석도 잘했고 예. 김준혁 의원도 잘했다 이런 약간 국민들로부터 별로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어떤 기고만장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아니면 이겼으니까 좀 약간 막하는 느낌. 예. 그런데 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야 윤석열 정부랑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 어차피 정치는 상대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약간 혁신하는 모습을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여주게 될 경우 오. 이게 서로 그러면 갑자기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 혁신하는데 너네는 김남국 의원이 복당해? 뭐야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맘 놓고 해도 되는 이유가 예. 야 우리가 맘 놓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저쪽이 더 못해 라는 그런 뭐랄까 믿음의 정치라 그럴까요? 아. 그리고 상대방이 못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건데 예. 그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하네? 뭔가 좀 여론이 좋아하는 걸 하네? 네. 그러면 다시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황우여 등등으로 추미애 의장이 낙마할 수 있다. 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면 네. 추미애 국회의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야 우리 그럼 이게 뭔가 여론으로부터 우리가 훨씬 더 저거 뭐 기고만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추미애 의장의 당선 여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치의 상대평가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와. 새로운 시각이에요. 제가 좀 예.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명저의 저자 최병철 소장을 워낙이나 존경하는데 네. 이번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잘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하셨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최근에 이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이른바 김진표 현상입니다. 김진표. 김진표 국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크게 또는 범야권에서 제일 크게 네. 관심을 심지어는 이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세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최상병이거든요. 그런데 특검법 올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용민 의원인가요? 네. 아니 그 해외 순방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인데 예. 지금 더 거센 건 뭐냐면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주도해서 이거 예.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도 강성 의원들은 네. 아유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주일 전하고 3일 전하고 또 바뀐 것 같아요. 기류가.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여론 결과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또 강성 지지 아시잖아요. 예. 굉장히 또 추미애 연호를 하는 상황에도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뭐 호불호 하고를 떠나서 이건 저 그렇죠. 개인적인 것과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네. 이제 약간만 살을 보태면 예, 말씀하세요. 조정식 의원이나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약간 뭐랄까 이재명 대표와의 나름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하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와 무관하게. 네. 그래서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이 세 분 다 또는 뭐 지금 나머지 거론되는 분들도 넓게 보면 명심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심을 명심한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아주 대단하게 어떤 이쪽은 무슨 뭐 이 어떤 이제 그 민주당의 당심을 수용하고 네. 나머지는 어떤 반당심 예. 이런 대립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그리고 추미애 그 전 장관 추미애 그 당선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가 되게 세신 거거든요. 네. 우리 과거에 예전에 환노위원장 하실 때는 또 뭔가 이렇게 그 전체 민주당 당론과 다른 결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도 그 친명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를 봐고 그리고 실은 국회 개원이 5월 30날이에요. 네. 지금은 아직 뽑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개원이 돼야지 선거를 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적인 행보를 좀 더 많이 할 경우 이건 이제 할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게 좀 대비되면서 예. 정치적 부담이 그 반비례해서 쫙쫙쫙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보면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렇죠.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근데 예. 이 중립성이 먼저냐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왔으니까 민주당이 먼저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중립성의 철장이 먼저죠. 네. 그리고 그래서 더군다나 당적을 떼게 돼 있잖아요. 탈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진표 의장도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것도 국회의장의 판단이고 결정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유 우리가 같은 당의 사람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당적을 탈당하는. 또 탈당을 할 이유도 없을 테고 네. 또 국회의장이 말 그대로 중립적 역할에서 의사결정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잘못된 것은 지금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인물들이 네. 무슨 중립적인 게 뭐 필요하냐 그럴 필요 없다. 예. 이걸 마치 오히려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심지어는 뭐 200명 일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개헌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80석으로 낮출 수도 있다. 이걸 조정하는데 힘쓰겠다. 이게 무슨 국회의장에 또 나서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무기로 될 수 있는 발언인가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국회를 잘 원활하게 양쪽을 다 중재해서 예. 거대 야당이고 예. 또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정말 민생 법안이 잘 통과되도록 내 온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중립은 예. 기본이죠. 기본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은 예. 국회로. 예, 배종찬을 예. 국회로. 그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뭐 중립이 중요하지 않다, 네. 뭐 당에 해준다는 거는 실은 총선을 너무 많이 압승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총선을 너무 많이 압승하고
그리고 원래 좋은 야당이 있어야지 좋은 여당이 있고 또 좋은 여당이 있어야지 좋은 야당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뭔가 균형치가 확 무너지니까 그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헌법적으로 다당제가 헌법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이 좀 정신 못 차리면 나머지가 좀 뭔가 제대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 같은 게 작동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한 것 자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못 해가지고 이제 압승을 했지만 네. 이거를 뭐 마치 이제 우리가 뭐 막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하면은 당장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하겠지만 네. 이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쌓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반드시 내려갔습니다. 어떤 벌칙 같은 걸 받게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좀 자중자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사실은 대통령실 뉴스와 그 민정수석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있었는데요.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최병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 네. 뉴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